안녕하세요, 봉기수입니다. 자, 오늘 어마무시한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이거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단독 기사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안에 정말 소름 돋는 소식이 한가득인데요. 스포츠 한국이라는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임영웅 정규 앨범 이래서 더 놀랍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왠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5월 2일 발매를 앞둔 우리 영님의 정규 앨범, 국내 음악계의 대세다운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I'm Hero라는 정규 앨범의 여러 관계자들에 의하면 영님의 이 새 앨범 발매 장수가 몇 장인지 아시나요? 무려 120만 장이 찍혔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새 정규 앨범 발매 장수가 120만 장이라는 거는 주문량이 120만 장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실제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0만 장이란 실물 앨범 수치는 판매량 면에서 방탄소년단을 제외할 경우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과 세븐틴의 앨범 정도가 동일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우리 히어로의 첫 정규 앨범 판매량 수가 120만 장이 찍혔는데, 이게 여성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리우는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과 똑같은 기록을 보여줬고, 세븐틴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영웅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발매 수량 확인차 소속사 측에 문의를 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뮤직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 관계자들에 의하면 새 앨범 판매량이 120만 장이 넘었다라고 언론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관계자들에 의한 증언이 10개 중에 8, 9개는 거의 적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기록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새 앨범 정말 유명 작곡가 팀이 많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번 리로드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내용 외에 훨씬 더 방대한 양의, 그러니까 어떤 세션이 연주를 했고 연주자에 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연주자들이 한 증언이 지금 이 기사에 쏟아져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놀라운 건 트로트에서 힙합, 발라드, 인디 음악 스타일은 물론 프랭크 시나트라 등 추억의 스탠다드 재즈팝, 무드 등 다채로운 장르가 새 앨범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아노의 최태환, 스트링 편곡의 정재일, 기타의 이태욱, 베이스의 정경훈, 드럼의 이상훈, 또 베이스의 최태훈, 드럼의 신석철, 기타 편곡의 장재원, 그리고 스트링의 융스트링 등 이 세션진, 그러니까 노래와 멜로디를 연주한 연주팀이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기사에 굉장히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피아노의 최태환 씨는 바로 조용필님의 위대한 탄생 피아노 연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럼의 신석철 씨는 바로 신대철, 신윤철에 이은 신중현 로열 패밀리의 막내로 최정상 드러머 세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정상 드러머 연주자 중에 한 명으로 정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타의 이태욱이라는 사람은 인디밴드 소란의 기타리스트로 현재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연주자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페이크 러브, 이무진 씨의 신호등, 이 노래들의 기타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밴드에서 기타는요, 어떤 면에서 보컬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래의 모든 부분을 최전선에서 이끌어 나가야 하고, 기타의 멜로디를 바탕으로 보컬이 노래를 하기 때문에 보통 기타리스트가 노래를 작곡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밴드의 유명한 기타리스트,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페이크 러브는 뭐 미국에서 빌보드 휩쓸었죠. 그리고 이무진 씨의 신호등 노래, 우리 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OST와 더불어 2022년에 정말 크게 두각을 드러냈던 OST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들의 기타 연주를 이태욱이란 분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이스의 이 정경훈 씨는 바로 동아방송대 영상음악과의 수석 입학과 졸업까지 한 수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브랜포드 마살리스 밴드의 숏 드렛 빛을 사사했고, 프레스코, 소심한 오빠들 등 다수의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 기타가 있다면요, 둥둥둥둥 하면서 치는 이 베이스 멜로디를 치는 게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연주는 기타, 베이스 음은 베이스라고 이렇게 연주가 따로 나뉘죠. 이 베이스를 연주하는 분도 이 동아방송대의 수석 입학 졸업자이며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환 씨, 바로 이승환 밴드에 이어 이승철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 중인 국내를 대표하는 명 드럼 연주자 이상훈 씨가 영님의 노래 연주에 또 포함이 됐습니다. 콘서트 7080 하우스 밴드에서도 활약했다라는 이상훈 씨는 남진님, 나훈아님, 유희열, 이은미, 나얼, 이소라 등등 수많은 톱가수 앨범 연주자로 이 드러머로서 참여했던 분입니다. 어떠한 장르의 스타일도 이상훈 씨만의 순발력과 유연성으로 거침없이 소화해내기 때문에 최정상 드러머 중에 한 명이라고 극찬을 받고 있는 분이죠. 심지어 영님의 이 아버지라는 노래에서 기타를 연주한 장재원 씨도 굉장히 돋보인다고 합니다. 이 장재원 기타리스트 겸 음악 감독은 박완규 밴드에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 박완규 하면 우리나라의 이 락 보컬리스트 중에 최정상이죠. 여기에서 연주자로 있었고 현재 이문세 밴드의 밴드 마스터를 또 겸하고 있으며 포레스텔라의 음악 감독으로 맹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말 다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박완규 밴드와 이문세 밴드에서 기타를 했다라는 거에서 이미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아버지를 작사 작곡한 우지민 씨도 마야의 진달래꽃 작곡으로 유명하죠. JK 김동욱 씨의 앨범에도 참여했던 내용 제가 신정은 대표님과의 연결고리로 설명을 드렸는데 딱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 출신이기도 하며 신정은 대표님과 신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국내를 대표하는 스트링 세션 팀, 융스트링의 가세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이 스트링 세션이 뭐냐면 스트링 말 그대로 현악기죠. 이 현악기를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편곡하는 것을 이 스트링 세션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편곡만이 아니라 이 현악기를 연주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I'm Here의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뭐 이정님과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정재일님이 참여해서 뭐 이미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말고도 충격적인 건 우리 히어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했던 이 마이클 부블레, 이 마이클 부블레 아실 겁니다. 캐나다 출신의 유명한 팝 가수죠. 2014, 2011 뭐 그래미 어워즈 최우수 트래디셔널 팝 보컬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어마무시한 가수인데 우리 히어로가 예전에 이렇게 류지강 씨와 이 마이클 부블레의 홈이라는 타이틀곡을 뽕숭악당에서 부르기도 했었고 또 이 마이클 부블레의 홈을 부른 히어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팝 가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딕펑스의 김현우 씨가 아시다시피 손이 참 곱던 그대라는 노래를 작곡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노래가 사실 세계적인 가수 바로 이 마이클 부블레를 염두에 두고 썼던 곡이었다고 합니다. 손이 참 곱던 그대란 노래가 말이죠. 그리고 이 마이클 부블레는 임영웅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중 하나로 2015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첫 내한 공연이 있었던 세계적인 가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평소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난다라는 임영웅 팬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면서 들을수록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임영웅의 노래, 특히 이 정도의 실력파 가수의 신곡에서 한국의 마이클 부블레를 연상케 하는 멋진 곡을 만들어보자 라는 의도로 이 딕펑스의 김현우 씨가 손이 참 곱던 그대를 작곡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시작될 때 영웅님만의 트로트 감성과 품격이 예스러움에 깃들어서 이 스트링, 현악기 사운드와 잘 어우러지는 추억의 스탠다드 팝을 연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마무시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두 번째 트랙의 무지개 작곡자는 뭐 아시다시피 히어로 노래를 만든 멧돼지님입니다. 뭐 임창정님의 노래도 함께 작곡했다라는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우리들의 블루스 역시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이승준님이 작곡하여 이 도깨비 OST 작곡가로도 유명했었다는 내용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아비앙또 작곡가 공씨가 또 뭐 래퍼이자 프로듀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레게 힙합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드디어 공개된 사랑의 진짜, 이 사랑의 진짜 역시 박지수라는 또 하나의 젊은 이 재원, 그러니까 젊은 능력자가 작사, 작곡, 편곡을 맡은 곡이라고 합니다. 28살의 박지수 씨는 싱어송라이터 닙으로 활동 중이며 2012년 뉴욕 명문 메네스 음대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하고 대중음악계로 뛰어든 아주 수재라고 합니다. K-팝에 특화한 음악 창작팀에서도 함께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엄청난 작곡가들이 여기에 포함됐는지 아시겠죠? 연애편지 역시 1인 포크 프로젝트 풍경에 이어 자전거 탄 풍경을 결성한 송봉주 씨의 노래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서른도님의 노래까지, 그리고 인생 찬가 역시 이 윤명선 씨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인생 찬가가 사실 윤명선 씨의 과거를 설명합니다. 전직 매니저 출신의 작곡가라고 되어 있죠. 바로 배우 장동건 씨의 로드 매니저에서 박진영 씨의 매니저로 두각을 보였던 이 매니저계에서 정말 일명 경호꼬라고 불릴 만큼 화제의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윤정 씨의 어머나, 유산슬 씨의 노래 등 히트곡을 만든 장본인이었고, 요번 영웅님의 인생 찬가를 가곡처럼 멋지게 만들어준 작곡가이기도 하죠. 자, 지금 이 리로드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정말 이 영웅님의 정규 앨범에 포함된 내부적인 이 비하인드가 공개되어서 어린 팬들은 반응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히어로의 정규 앨범 발매와 음원 공개 때문이죠. 야, 너무나 지금 이 리로드 외에서도 기사를 통해서 단독으로 공개된 내용들이 너무나 소름 돋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클 부블레라는 세계적인 팝 가수를 히어로가 너무나 좋아했는데, 이 마이클 부블레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이 김현우 씨의 노래가 사실 영웅님이 한국의 마이클 부블레라고 연상이 되었다라면서 그런 의도로 이 곡을 만들었다라는 비하인드가 추가적으로 공개된 게 더욱 놀랍지 않나. 정말 이 히어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정규 앨범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마지막 네 번째 영상도요, 이토록 어마무시한 소식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열정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